안녕하세요. 오늘은 테슬라가 300달러를 넘어가고 그리고 300달러를 지지를 하고 정고점인 414달러를 도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난 뒤에 AI 사업에 대한 그 프리미엄, 그것은 한층 더 높아졌죠. 왜냐하면 그것이 아주 빨리 실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것이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는 이제는 더 아니게 된 거잖아요. 자, 하지만 트럼프가 당선이 됐었을 때 얻는 것만 있는 것이냐, 잃어버리는 것도 있고, 해리스가 당선되었다면 잃어버리는 것과 얻는 것 역시도 존재했을 겁니다. 자, 근데 생각보다 꽤 크게 잃어버린 것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것을 다시 회복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일론이 지금 이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허니문 기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일론이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래, 너가 정말 내가 대통령 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많은 도움을 줬기 때문에 야, 얘기해봐봐. 내 뭐든지 너가 원하면 좀 들어줄게. 그것을 보통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잖아요. 이 기간을 일론이 정말 잘 활용해야 됩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또 바빠지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일론이 했었던 기여가 희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허니문 기간에 일론이 얻고자 하는 것,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것만큼은 내가 트럼프한테 도움을 받아야지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취해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가 멕시코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멕시코 국경을 닫겠다고 했고, 그리고 멕시코에서 생산하고 멕시코의 현지 업체를 통해 가지고 만든 제품 같은 경우에 관세를 1000% 때리겠다고 했거든요. 물론 1000% 때리진 않겠지만은 그 뜻은 거기서 만들기만 해봐봐, 거기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보내기만 해봐봐, 정말 사업 쫄딱 망하게 할 거야. 이 경고 메시지를 이제 유세 때 이야기를 했죠. 가장 대표적으로 공격을 했었던 회사가 전 세계 농기구 회사 1위, 미국의 회사였는데, 그 회사가 인건비도 그렇고 수익 구조가 잘 안 나오니까 멕시코에다가 공장을 지어가지고 미국에다가 농기계를 납품을 하겠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트럼프가 그렇게 해보기만 해봐봐, 관세 다 때려버릴 거야, 이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기가 멕시코는 일론이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테슬라의 미래 사업의 핵심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는 약간 너무 걱정하지 마, 기가 프리몬트도 있고 기가 텍사스도 있고 뭐 기가 네바다도 있으니까 거기서 조금씩 만들면은 아무 문제 없어, 뭐 모델2 저가형 이미 테슬라가 대량 생산 체제 기가 프레싱 가지고 그냥 막 갖다 찍어낼 수 있어. 부지도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말만큼 그렇게 쉽지가 않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존재하는 기가 팩토리에서 전기차, 저가형 전기차를 쉽게 만들어낼 수 있고 원가 구조에도 문제가 없고 3만 달러 미만의 전기차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면 일론이 왜 미쳤다고, 범죄도 있고 어떤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을지 모르는 기가 멕시코, 그러니까 멕시코에다가 공장을 지으려고 했을까요? 거기서 협력을 받아가지고 부품을 공급받는 회사들에서 아주 값싸게 원자재 그리고 부품들을 공급받을 수 있고, 인건비는 미국하고 비교가 안 되게 당연히 낮겠죠. 그 모든 부분들을 계산했었을 때 저가형 전기차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는 기가 멕시코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거기에 사활을 걸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되고 난 뒤에 얼음장을 이미 놨어요. 멕시코에다가 뭘 만들어 가지고 미국이나 이렇게 수출을 했다가는 정말 큰일 날 줄 알아라고 했는데, 일론이 이것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사이버 트럭을 50만 대 만드는 거하고 모델 2를 150만 대 만드는 거하고 이익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대량으로 아주 저가에 그리고 아주 낮은 원가로 이 테슬라의 모델 2를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사업의 생각만큼의 EPS의 실적에 기여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원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 모델 2는 여러분 1년 동안에 만들어서 판매해야 되는 목표 수량이 50만 대, 100만 대가 아니에요. 일론이 기가 멕시코를 만들 때 미니멈
최소로 400만 대를 찍겠다. 그리고 기가 멕시코는 그냥 모델 2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괜찮으면은 1000만 대까지도 얘기를 했지만 그것은 현실성이 조금 떨어진다. 그래서 600만 대까지를 만들어 보겠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수치는 뒤에 조금 가변적이긴 하겠지만 50만 대, 100만 대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 뜻은 저가형 전기차가 지금 테슬라의 생산 방식과는 또 다른 완전히 초특급의 대량 생산 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저가형 전기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게 수지타산이 맞다고 일론이 판단을 한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가 내세우고자 하는 정책과는 완전히 기가 멕시코는 반대가 되는데, 제가 이제 외식업계에 있으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했고 원가 구조를 설계를 했던 전문가입니다. 물론 외식이지만 다른 분야에도 충분히 적용을 할 수 있고 제가 감각이 있어서 감이 와요. 왜 일론 머스크가 기가 멕시코에다가 저가형 전기차를 대량으로 찍어내려고 했었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그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막혔습니다. 해리스가 당선됐다면은 기가 멕시코에 대량의 전기차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이것을 일론이 극복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테슬라 투자자들은 봐야 합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업, 테슬라의 FSD 사업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모델 2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누적으로 미국과 전 세계에 깔려있는 전기차 대수가 물론 많습니다만은 꽤 오래전에 만들어진 테슬라, 그때 판매가 됐었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가 생각보다 제대로 지원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몇백만 대, 예를 들면 뭐 한 300만 대, 400만 대 수준으로 FSD가 장착이 된다. 그런다 하더라도 수십조의 이익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10조 미만의 이익에 불과하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저희는 1년에 테슬라가 100조 이상의 순이익을 만들어내는 그 시나리오를 꿈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원하는 정말 달나라를 가든 뭐 어디를 가든 엄청난 주가 상승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인데, 일단은 굴러다니는 테슬라 전기차가 많아야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기하 흡수적으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모델은 저가형 전기차 모델인데 1년에 50만 대, 100만 대라고 한다면 그 목표 수치가 기가 멕시코가 필요 없어요. 근데 1년에 적어도 한 5년, 10년 후에는 400만 대에서 많게는 800만 대, 600만 대 정도의 몇백만 대 수준의 저가형 전기차가 1년에 찍혀서 고객들에게 인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사이버 트럭도 연간 생산량을 50만 대까지 늘리겠다. 세미 트럭, 기가 네바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가 팩토리가 에너지 사업과 세미 트럭을 메인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 저가형 전기차를 만들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기가 프리몬트, 기가 텍사스, 그 이외에 뭐 기가 베를린도 있겠지만은 모델 2를 저가형 전기차를 대량으로 찍어낼 수는 없을 겁니다. 몇백만 대 수준으로 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일론이 트럼프를 지금 허니문 기간에 기가 멕시코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저가형 전기차를 대량으로 찍어서 미국에 수출할 수 있게 허락을 해달라. 지금 효율위원회를 만들어서 수장으로 일론을 앉히려고 하잖아요. 지금 농기계 회사의 예를 들었지만은 4차 산업혁명, 미국의 미래를 만들어갈 혁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외를 두는 그런 뭔가를 좀 만들어 달라. 지금 이민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블로킹을 시켜야 된다는 부분은 충분히 내가 이해를 하지만은 테슬라의 미래, 내가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라고 수락연설에서도 트럼프 당신이 얘기를 해줬지 않느냐. 근데 나한테는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저가형 전기차를 대량으로 찍어내는 공장이 필요하다. 내가 기가 멕시코에다가 그것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 조금 승인해가지고 미국에 좀 판매를 할 수 있게 해줘. 관세를 친환경의 저가형 어떤 전기차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아예 제로는 안 해주더라도 정말 대폭 낮춰서 좀 할 수 있게 좀 해줘. 이 이야기를 지금 당선이 돼서 뭔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 트럼프에다가 얘기를 해서
이것을 실현시켜야 합니다. 기가 멕시코가 존재하지 않는 테슬라의 미래는 AI의 프리미엄이 아무리 붙는다 하더라도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어요. 기가 상하이에서 저가의 전기차를 찍어내는 것도 이 역시도 1년에 몇백만 대가 불가능합니다. 거기서 찍어서 미국에다가 보내는 순간 물리비 때문에 말도 안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기가 멕시코를 만들어서 거기서 대량으로 전 세계에 뿌려 나가는 그 전략이 테슬라 주가가 $1,000, $2,000가 2030년에, 2035년에 되는 데 있어서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 이것이 테슬라 투자자에게서 지금 트럼프가 전부 다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기가 멕시코만큼은 마지막 퍼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테슬라가 기술적 완성도가 있고, 뭐, 효율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어떤, 사업에 장애물이 되는 허들들을 전부 다 제거를 할 수가 있을 거지만은, 기가 멕시코만큼은 호락호락하지 않는 마지막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가 멕시코에 대한, 공장 착공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은, 우리가 정말 안심하고, $300에 지지할 수 있겠다. 왜냐, 거기서 계속 좋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생산 능력, 그리고 그 공장을 착공해서 완공까지의 1년도 안 되는 기간, 이것이 충분히 빠른 시일 내에 실현이 되고, 바로 찍어가지고 또, 고객들에게 인도가 되는 그 수치가 EPS에 바로 찍히기 때문에 정말 큰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너무나 축제 분위기고 파티 분위기이긴 하지만은 여기에 너무 어떤 휩쓸려 가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테슬라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하지만 이것을 극복을 한다면은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가 원하는 주가까지 테슬라가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가 멕시코에 대한 이야기가 과연 나오느냐, 그리고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희소식으로 들리느냐, 이 부분들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AI와 더불어서 항상 유심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앞으로 미래 투자에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